어느 관리의 죽음. 안톤 체홉. 어느 멋진 저녁, 이에 못지않게 멋진 회계원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오페라 안경으로 꼬르네비레의 종을 보고 있었다. 공연을 볼 때 그의 기분은 행복의 절정 수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눈을 희번덕이며 숨을 멈췄다. 그는 오페라 안경에서 눈을 떼고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애취 아뿔싸 재채기를 한 것이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심지어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누구나 재채기를 한다. 체르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친 다음 예절 바른 사람답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채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헌데 저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의 앞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뭐라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이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겠군. 사과를 해야겠지? 체르바코프는 헛기침을 하고 몸을 앞으로 숙여 장군의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카카.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아,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체르바코프는 머쓱해서 바보 같은 미소를 보이고는 다시 무대 쪽을 보았다. 보기는 봤으나 행복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오로지 불안만이 그를 괴롭혔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그만 침을 튀겼습니다. 카카.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다만. 정말. 난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얘기요? 장군은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며 말했다. 잊어버렸다곤 하지만 눈에 원한이 담겨 있는 걸? 제르바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군을 흘깃거렸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겠지? 집으로 돌아와서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얘기했다. 그의 생각에 아내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임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가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 있는 데서 예절도 못 차린다고 오해할 테니.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 한마디 대꾸도 없더라고. 하긴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다음날 체르바코프는 새 관복을 차려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모습으로 브리잘로프에게 어제의 사건에 대해 해명하러 갔다. 장군의 접견실에는 청원자가 많이 보였고 그들 틈에서 바로 장군이 벌써 접견을 시작하려는 것이 보였다. 장군은 몇몇 청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눈을 들어 체르바코프를 보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 어제 아르카지아 극장에서 회계원인 체르바코프는 여쭙기 시작했다. 제가 재채기를 했습조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거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선생은 무슨 일이시죠? 장군은 그 다음 청원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시 읽어야 되겠다. 거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선생은 무슨 일이시죠? 장군은 다음 청원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하기 싫다 이거군. 체르바코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가 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대로 내버려 둬서 안 되겠어. 해명을 해야지.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 면담을 끝내고 내실로 향할 때 체르바코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며 중얼거렸다. 카카, 제가 감히 어떻게 폐를 끼치게 된 이유를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회의 감정 때문입니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울상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보세요. 날 놀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놀리려는 생각은 아주 조금도 없었어. 장군은 이해를 못 하시는군. 아, 그렇다면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야지. 편지를 쓸 거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 젠장. 안 찾아가. 그리고 체르바코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편지를 쓸 수는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장군을 찾아갔다. 카카,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이 그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재채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었지 놀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웃었다면 그건 높으신 어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죠. 제가 설마. 꺼져! 장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속삭이듯 떨며 소리를 빽 질렀다. 뭐라고요? 첼바코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듯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체르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풀린 듯 흐느적 밖으로 걸어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겨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도 벗지 않은 채로 소파에 몸을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끝.